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여권, 대권 주자들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이제 당장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인물들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여권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네, 윤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마음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당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조기 대선 후보들과도 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요건의 핵심은 야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전에 좀 익숙한 정치인들의 이름, 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대선 행보 이제 실제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대선 주자의 이름을 올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있습니다. 네. 한 명 더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흘러나오는 얘기에는 예. 10명이 육박할 거라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 맞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기존 잠룡에서 이제 숨은 용들까지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도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거리 상황이 공식화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탄핵 기각, 각하 부담을 좀 덜고 편하게 나와서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주자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이제 경선의 탑4 실제로 대권에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컷오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됐던 인물들 중에서 아마 지지율 확보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 행보에 나선 후보군들에게 좀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친 만큼 그리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만큼 예. 아마도 큰 지지율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네 명에서 3명 정도 압축이 되면은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 룰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채점표, 그러니까 당원 50 그리고 민심 50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선 룰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심을 늘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의 교집합을 통한 정치적 화학작용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보수 쪽 리더십에 무게를 두고 있는 홍 시장이나,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둘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좀 압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연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렇게 힘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나 이합집산에 따른 이런 변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한동훈 보입니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탄핵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국힘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일각에 있습니다. 경선은 항상 다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일단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름을 올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율 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럼 지지율이 잘 나오면 컷오프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만약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득에 성공한다면은 대권 후보로도 나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을 이제 준비해 왔죠.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일당 상황은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과연 경선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 단독 후보 선출로 가느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지만 좀 이재명 대표와 달리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친문계 4명의 김씨가 있습니다. 4명이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친문의 포김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아. 그리고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 예. 네.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예. 그리고 독일에서 돌아온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4명의 김시성을 갖고 있는 후보군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파면에 대해서도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평화적인 상황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거기에 뭐 일조하겠다.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김경수 의원도 뭐 실제로 안국역 근처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파면 선고를 봤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내에 원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대표가 쉽게 꺾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 좀 독보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펼쳤기 때문에 아마도 뭐 과거에 아시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예. 이게 어떻게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또 들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완곡한 대표적인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드라마 좀 뭔가 감동이 있고 좀 이 절차나 이 과정이 있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경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치열한 이 경쟁이 보여질 텐데 컨벤션이 그쪽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반면 민주당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선 흥행 면에서는 좀 성공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